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로 정말 또 투자와 대출 쪽으로 좀 투자 중심으로 해봤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좀 IBK 기업은행 조성철 자산관리 전략부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계속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진짜 이 매수세가 없을 때 그 아파트를 매도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그 시장의 분위기를 사실 뭐 진짜 신고가 나오는 데는 신고가가 나오죠. 신고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근데 이게 완전 투자자분들이 양극화가 돼서 저는 중간에 정말 애매한 아파트로서 팔리지가 않은 정말 속을 끓는 매도자 입장이 됐기 때문에 또 그 매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시장이 얼마나 양극화가 됐고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와 그리고 또 제 아파트를 살 바엔 차라리 재개발로 가겠어 해서 재개발 수요가 많으셔서 제가 이번에도 재개발 쪽으로 사실 잡았어요. 저번에는 이제 좀 뭐 부동산 고르는 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보니까 또 조 과장님께서 또 이런 얘기를 너무 자세히 더 잘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꾸려봤는데 좀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좀 더 얘기를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네. 일단 어제였죠. 어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을 이제 더 풀어주겠다고 네, 네,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문의가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네, 네. 더더군다나 주거 정비 지수를 바꾼다고 하면서 네, 네. 재개발 지역이 확 늘어나니까 네. 지금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시고. 그래서 제 아파트가 안 팔리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취득세가 이게 말이 8%지 네. 굉장히 큰 금액이 되거든요. 네. 3주택자는 12%가 되다 보니까 그러게요. 10억짜리 사면 8천만 원 아니면 1억 2천. 네. 거기에 이제 뭐 플러스하면 한 1억 3, 4천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재건축도 보시고 재개발도 보시는데 최근에는 이제 재개발을 좀 더 많이 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사례자분께서도 이제 대조 1구역하고 이제 가련 1구역하고 불강 5구역 이렇게 좀 보고 계신데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19년에 관리처분 인가가 이미 났죠. 그쵸. 나고 지금 이제 착공의 철거도 거의 끝났고 이제 착공만 하면 되는데 조합의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항상 재개발은 조합의 문제가 막판에 걸려요. 막판이 아니고 사실 처음부터 계속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안 걸리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부동산 카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네임드 분들이 제발 정책자분들은 정책 위반자분들은 제발 관리총회 한번 참여해보고 해봐라 그런 우스갯소리도 해요. 얼마나 이제 거기서 난무하는 정말 웃지 못할 비하인드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조합이 지금 이제 이번에 임시총회를 한번 하면서 그 지금 계신 조합장님은 이제 뭐 경질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경질이 되고 그러시면은 또 새 집행부 뽑고 하시는데 또 한 5, 6개월이 또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년으로 또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좀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는 것은 뭐 투자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저는 괜찮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특히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트러플 여기 중 4개가 싸고 있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점도 있고 또 GTX도 연결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재개발을 하신다 그러셨을 때 그거잖아요. 결국 시간과 리스크의 싸움인 건데. 그렇죠.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시면 당연히 비용은 줄어들지만 이 리스크와 시간은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리스크는 감소하지만 가격이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이게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축 심의 완료가 되고 이렇게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전까지가 저는 투자하기에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일단 신문에 나기 시작해요. 신문에 나고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고 아직까지는 관처정이니까 또 손바뀌면 쉬운 편이잖아요. 내가 피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또 차익을 먹고 그렇죠.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단기로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 만약에 장기로 들어가신다고 입주까지 정말 생각을 하신다. 그런 분이라 그러시면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게 되면 한 1, 2년 이내에는 이제 관처가 나기는 해요. 이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데 19년에 관리 처분이 났어요. 속도가 진짜 빨랐죠. 이런 사례를 좀 보더라도 사업 시행 인가가 좀 나면은 아무래도 사업 진행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리스크는 좀 낮아진다. 그 대신 피는 조금 덜 주고 들어가는. 그래서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가 한 4억 정도 붙어 있는데 제 생각에 이번에 사업 시행 인가 나게 되면은 피가 한 1, 2억은 더 붙을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어느 구역이 딱 더 좋다라기보다도 뭐 대조도 좋고 당연히 불광도 좋고 가련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조금 더 뭐 선호되는 데가 불광이다 보니까 이제 피가 더 붙을 수밖에 없는 지금 타이밍이 됐죠. 그렇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설사 뭐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약속을 지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제 워낙 사업 기간이 길고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아까 뭐 테이퍼링 말씀하셨지만 원자재 가격 지금 철분 가격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예전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부들 값도. 인건비 올라가지 뭐 하지 이러다 보면 이 건설사 입장에서 남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줄어들게 되면 뭐 이런 좀 말은 사실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단은 뭐 정부라는 게 좀 얻기가 사실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지역 부동산에 사실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진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군데를 사실 좀 만나보고 장점만 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뭐 장밋빛 정말 계속 좋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장점도 있지만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좀 더 선호하고 결국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정보를 크로스 체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본인 투자는 본인이 공부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희도 많이 이게 컨설팅을 하지만은 결론은 본인이 결정을 내리시는 거지 이게 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